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공시가 6억 초과 44만 가구 급증, 올해 재산세 30% 늘어난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재산세 종부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시 사당동 롯데캐슬에 사는 이모씨 올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준다고 발표한 것이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이씨 기대는 지난 3월에 무너졌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고요. 올해 이씨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재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고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부동산 세폭탄을 맞게 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각종 부동산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종부세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조세 제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산세 감면 못 받는 가구 63%. 정부는 지난해 말 재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특례세를 도입했는데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각계 부처는 이를 근거로 대다수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해서 이 시처럼 작년까지 재산세 감면 범위에 있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씨가 보유한 사당동 롯데캐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에서 8천만 원에서 올해 7억 5,700만 원 튀었습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 도지사는 작년 140만 1,600원으로 올해 182만 2,08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나마 세부담 상한이 30% 적용한 것입니다. 상한이 없다면 200만 원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가 공시가가 9억 원 등으로 확대되고 세율 인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씨 재산세 납부는 128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세종, 다정동, 가온 4단지도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3억 6,200만원에서 올해 6억 6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제외됐고요. 이 단지의 재산세 부담은 작년 73만원에서 96만원으로 튀었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6억 초과 가구는 올해 크게 늘어났고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1만 704호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했습니다. 작년 68만 3,455에서 비해 64% 많아졌고요. 서울의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75만 8,718호로 전체의 29%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20%의 비중에 8.5%입니다. 다만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낮아집니다. 정부의 지난해에서 특례세율 적용된 것으로 간주해 작년 재산세를 산출한 뒤 부담 상한에 따라 재산세가 10%만 증가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고요. 고가 주택 종부세 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은 11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공시가격 상승 영향만 있는 재산세와 달리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상향 영향까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보유세 지난해 1,359만 원에서 올해 2,091만 원을 튑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공시가격이 21억 7,500만 원, 23억 4천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서 적용되는 종부세율 최고 1.2에서 1.4로 오르고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가격률이 90%에서 99% 영향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을 거고요.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비중의 4%에 도달하고 있고요. OECD의 1.9%로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패배 직후에 여당 종부세하고 재산세 이게 좀 감면을 손본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그 다음에 세금 논의가 지진부진하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 대선 표결선에 엇박자를 내고 있고요. 송영길 종부세 손질이 신중해야 정부도 눈치만 보며 개선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 봤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구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 강동, 영인, 청가구 넘는 대단지 청약전쟁 불지른다고 하네요.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46에서 234제곱미터에서 2,990가구, 224가구 일반 분양하네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은 29평에서 29제곱에서 167제곱, 네, 12,000 가구인데
4,786가구가 일반 분양합니다. 장인 19역 푸르지오 가칭입니다. 38에서 114제곱미터 2,004가구인데 1,175가구 일반 분양하고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59에서 84 2,703가구 일반 분양하네요. 광명 2구열 지역개발 36에서 102제곱미터 3,344가구 754가구 일반 분양합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 59에서 105제곱 4,034 가구 일반 분양하고요. 두산 이브더제니스 양산 59에서 84제곱 1368가구 일반 분양하고요. 오송룡 파라곤 센트럴시티 59제곱 24평이죠. 2415가구 일반 분양하네요. 대단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좋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이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권도 빨리 살아나고요. 중소병원, 내과, 소아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많이 좀 짧은 시기에 병원들도 오픈하고 살기가 좋아집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막자 중견건설사가 유탄을 맞았다는 소식이네요. 대형 건설사 지방 분양 법무를 이루고 있고요. 2대 10대 건설사가 2분기에만 수도권에 2만 가구 분양시킵니다. 작년보다 2배로 많아졌고요. 주민들도 고급 브랜드 선호하고 있고요. 중견건설사들은 찬바심입니다. 공급 축소가 중견건설사들의 직격탄입니다.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 들어가고 있고요. 집 매물 줄고 거래건 절벽입니다. 서울 매매 4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세금 늘려도 집값은 더 올라 거래 확대 유도하면 공급. 세금을 늘리면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세금은 뭐죠? 계속 제가 말합니다. 세금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무조건 올라가죠. 여러분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물건을 팔 때 원자재비, 인건비, 그다음에 물류비, 그다음에 무슨 뭐 각종 뭐 부대 비용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세금도 더해요, 안 돼요? 세금이 막 계속 늘어나. 세금을 예를 들어서 1% 냈던 걸 5%, 7% 올려, 막 10%로 올려, 12%로 올려. 그러면 매매 가격이 올라요, 줄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많이 때리면 매매 가격이 내려갈 거다. 세금 많이 때리면 절대 매매 가격이 내려가질 않아요. 세금 무서워서 물론 파는 사람도 있는데 거꾸로 또 세금 무서워서 사는 사람도 사라져요. 똑같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만 사고 팔고 하는데 거래 물량은 줄고 어떻게 된다? 매매 가격은 오른다. 그다음에 엉뚱한 기관에 건설 보증 맡기라는 국회 불량 건설학계입니다. 여당 엔지니어링 진흥법 발의했는데요. 엔지니어링 공제조업 영역 확대, 국토부 기존 법안과 충돌, 대형사만 보증할 거 우려도 산업부 보증 선택 넓혀야. 뭐 조합에 있는 보증을 또 강제로 또 이렇게 하라 봅니다. 그다음에 반값 아파트 동탄역 디에트르 이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인데요. 요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시세차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13구역 핵심지가 6구역 진도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사업 진행 7분 농선 넘었습니다. 전체 뉴타운 구역 8곳 중 7곳이 관리처분인가 바닷가나 준비 중이고요. 6구역은 상반기부터 이주 시작합니다. 다리 하나 건너 용산이고요. 지하철 179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강남 여의도로 출퇴근이 쉽고요. 서남권에 숨어있는 진주로 꼽힙니다. 흑석 신길간 뉴타운 벨트도 이어지고요. 가격이 이미 많이 튀었습니다. 전용 84에서 입주권 가능한 매물이 웃돈 8억에서 10억이 붙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거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